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김모 씨,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붉은 무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같이 얘기하고, 붉은 무리라고 지칭한 단체 두 곳도 특정해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9만 원의 흉기를 구입했는데 이 무렵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김 씨가 붉은 무리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까지 밝혔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 붉은 무리가 어떤 단체일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언급한 붉은 무리는 아마도 북한 쪽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세력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한총련 출신이나 아니면 또 내란선동으로 구속됐던 이석기 전 의원이 속해 있던 통진당 또는 경기동부연합, 이런 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김 씨에게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의 퇴원 소식에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이재명을 연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목에 상처 부위에 파스 크기의 작은 테이프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느끼셨겠지만 지금 당장 당무를 처리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멀쩡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충격은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 대표가 그 정도 부상에 그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너무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지지자와 취재진 앞에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8일 동안 입원한 사람이 맞나? 이런 의구심도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병원에서 더 이상의 입원은 지금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마지못해 퇴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은 지금 병실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대표는 메시지 발표에 앞서서 몇 차례 이렇게 목을 만지면서 헛기침을 하는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불편해서 불편하기보다는 왠지 그렇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사회불만 세력도 아닌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메시지에서 자신이 입원해 있을 동안 전 국민이 비난했던 헬기 특혜 의혹, 그리고 지방 의료계 비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절대로 사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사과는 고사하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면 무조건 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준비해온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정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가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면 좋겠다.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제 남은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나. 국민 여러분께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오늘 지적한 문제들 하나같이 자신의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 볼게요. 전쟁 같은 정치, 죽음의 정치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비명계 학살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죽이고 전쟁 같은 정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죽임의 정치를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몇 명입니까? 또 정오의 정치? 지금 정오의 정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개딸입니다. 개딸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당 비명계 수박 인사들에게 퍼붓던 정오의 정치 다들 기억하시죠? 총알 한 발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개딸들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오의 정치를 그만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공존의 정치를 언급했는데 진정 그런 생각이라면 퇴원하기 전에 어제라도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붙잡았어야죠.
또 이낙연 전 대표 전화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 당내 비주류들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놓고는 지금 거기 서서는 공존의 정치를 운운하니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퇴원 메시지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던져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을 주지도 못하고 또 임팩트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커트칼로 피습 당하고 난 뒤 회복 메시지가 대전은요 이랬죠. 피습당한 제1야당 대표가 퇴원하면서 던진 메시지 치고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께 어떤 조그마한 울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울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퇴원 메시지는 하루 일찍, 그러니까 어제 나온 정승호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 그게 바로 이재명의 퇴원 메시지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승호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성추행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에 대해서 구명운동을 했죠, 사실상. 그래서 그 메시지가 아마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근택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은요 했듯이 이재명의 메시지는 현근택은요 이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마 어젯밤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성희롱 발언 때문에 지금 공천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든든한 보스 이재명 대표, 이렇게까지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감업에서 아마 어제 밤잠 못 잤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퇴원과 비슷한 시간에 또 비명계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들은 탈당계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탈당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탄패권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 그러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않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뜻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던 윤영찬 의원, 오늘 탈당 선언 30분 전에 자기는 잔류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 직전 탈당 선언 직전에 SNS를 통해서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산을 지키는 구분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성희롱 논란이 벌어진 현근택 부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지역구가 바로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 중원구입니다. 그래서 현근택이 성추행 발언으로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하면 자기가 민주당에 남아서 배지를 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잔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죠.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결국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가려 했던 것 아니냐, 지금 공천을 받을 것 같으니까 다시 주저앉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 결국은 오늘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탈당 의미도 그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내일 탈당을 선언합니다. 탈당 및 창당을 선언하죠. 이재명 대표 퇴원에 때맞춰서 민주당이 지금 비주류들이 이틀 연속으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대격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민주당 당원들의 탈당도 대규모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SNS상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작심 비판을 포함한 탈당 인정글, 그리고 탈당 인정샷, 또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한 백광현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탈당을 했거나 탈당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 백 씨에 따르면 지금 모여 있는 것만 해도 1차 탈당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탈당 사유란을 보면 1번에 이재명, 2번도 이재명, 3번도 이재명, 4번 정도에 가면 김혜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탈당 사유로 이재명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 씨는 전국에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탈당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탈당대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죠. 트위터에는 재밌는 탈당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더러웠다. 다시 만나지 말자. 수박 모욕은 참았지만 이재명의 모렴치는 역겹다. 빈대 잡으러 집을 잠시 비웁니다. 다들 비키세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재명 너무 더러워. 꼭 감옥 가는 것을 보겠다. 감옥 갈 때 헬기 타고 가라. 이런 글과 함께 탈당 신청 완료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 저는 진 교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이 비정상이다. 그나마 당에서 당의 부정적 상태를 경계하고 경고해왔던 이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당에 있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